안녕하세요. 힐러 비다입니다. 오늘은 제 공부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갔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교 1등도 해보고 대학생활 내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점에 인간미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1등이 되기 위해 공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외울 때까지 공부했는데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학업 성적 올리는 건 사실 공부하기만 해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라디오, 음악을 듣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놀러 다니다가 잠 못 자고 학교와 학원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겠죠? 마음과학을 사용하여 제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비법들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학원과 과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다니는 내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학원이나 과외로 도움 받으려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교육비 낭비하지 말고 학교에서만 제대로 들어도 됩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아서 학원은 잠시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 시간 또는 수업 이후에 선생님께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실 때 더 집중하세요. 시험에 나올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그날 배운 내용 학교에서 필기한 것 핵심만 따로 모아서 새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10분 이내로 복습하면 더 잘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기 힘들어지니 당일에 바로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복습 노트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종이에 옮겨 적으며 기억을 되새깁니다. 선생님이 집중해서 보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고요.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친구 또는 선생님에게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기. 3번 이상 이해 못했다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못 물어봤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에 모르는 것이 들통나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더 잘 기억한다.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친구와 서로 배운 내용 알려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알려줄 사람이 마땅히 없다면 인형이나 베개를 앞에 두고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암기 과목은 많이 적어보고 직접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워질 때까지 반복한다. 유독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책상, 벽, 문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면 더 잘 외워집니다. 시험 기간에는 저녁 7시쯤에 자고 새벽 1시쯤에 일어나 간단하게 음식을 챙겨 먹고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인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잠이 많이 모자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오히려 저하되죠. 저는 충분하게 자고도 충분하게 공부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인에 아주 민감한데 시험 기간에만 커피나 녹차를 마시며 더 깨어난 상태로 공부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바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서 시험 쳤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식사는 필수. 저는 항상 아침을 먹고 다녀서 그런지 배고프면 짜증이 나서 집중에 방해되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되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세요.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시험 치기 10분 전에 항상 초콜릿을 먹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다른 문제를 모두 풀고 마지막에 다시 본다. 한 문제를 계속 잡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다른 아는 문제들을 풀 시간이 없어집니다. 외우기 힘들어서 겨우 외운 부분이 있는데 시험지를 받으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다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빈 여백에 그 부분을 적어놓고 시작한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메모장에 적어 잘 챙겼는지 확인하고 모든 준비물을 갖춘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칩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먹을 것을 잘 챙겨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밀고 나가세요. 학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보내지 않으셨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는 1등 했다던데, 누구는 100점 받았다던데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저를 비교했다면 미운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점점 올라갔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4년 내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 실제로 학비 부담을 많이 덜어드렸습니다. 성실함과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저는 모든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미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외 유학을 전혀 다녀오지 않고 독학으로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영어 공부 비법 포함해서 전 과목 비법과 가장 중요한 마음 사용법까지 담아 전자책으로 준비했으니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토익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 쳐도 시험 칠 때마다 900점을 넘겼습니다. 고등학생 때 반 친구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대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때는 이 법칙을 몰랐지만 황금률을 더 잘 실천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해 주시는데 자거나 떠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눈을 자주 맞추며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내가 공부하는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도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입니다.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못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지 아닌지를 떠나 열심히 하면 성실함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깁니다. 직장인이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업에 충실하면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쌓여 성인이 되어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학생 때 꾸준하게 쌓아온 성실함은 다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다면 분명히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전시키세요.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평생 지속되는 행복은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지닌 무한한 힘을 활용해서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발견해서 공부하면 그 분야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 재미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결과도 좋습니다. 가족,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무만 다하는 인생보다 나의 내면이 진짜로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만 행복하게 해주고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기쁜 척 하지만 내면이 진짜로 기쁘지 않다면 공허함,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와 그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각자 원하는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면 눈을 감고 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분야에서 공헌하고 싶은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만족시키고 싶은가?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내 가족과 사회, 세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나만의 재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인류에게 봉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가? 나에게 최고의 경험이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기질을 표현하고 싶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할 확률은 0%입니다. 현재 하는 일이 싫으면 출근하기 싫어지고 깨어있는 동안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무 시간이 괴롭기만 할 겁니다. 일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된 채로 퇴근하면 내가 설레는 일을 할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 쾌락거리들을 찾게 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만 성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인생의 지배자가 되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